사장님, 이거 정말 사장님 가게 맞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QR코드 하나 사용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텅 비어버린 한 남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은퇴 후 조용히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삶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그가 알지 못한 아주 미세한 변화 하나가 서서히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고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는지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진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33년을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평생 우편물을 배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아내도 당신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 금곡시장에 작은 국수 가게 자리가 나왔어요. 아내와 상의 끝에 퇴직금 일부를 보태서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죠.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30년 넘게 이 동네를 돌며 우편물을 배달했던 덕분인지 시장 상인분들이 저를 금세 알아봐 주셨어요. 아, 정집배원님 아니세요? 여기서 장사하신다니 반갑네요. 정직한 분이 오셨으니 우리 시장도 든든하지. 상인분들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수 맛도 괜찮다는 평을 받았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 현금 안 갖고 다녀요. 무인 주문기 설치해야 돼요. 무인 주문기? 그게 뭔데? 키오스크요. 손님들이 직접 화면 보고 주문하고 결제하는 기계요. 솔직히 키오스크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전산 업무는 젊은 직원들이 주로 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까지 아빠, 이거 안 하면 손님 놓쳐. 요즘 작은 식당들도 다 키오스크 쓰는 데라고 하니 배워야겠다 싶었죠. 다음 날 딸이 직접 와서 키오스크를 설치해 줬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기계였어요. 카운터 옆에 세워두니까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화면을 터치해서 메뉴를 고르고 카드나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하면 주문 받느라 정신없을 일도 없고 계산 실수도 안 나요. 딸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서 메뉴를 누르고 카드를 대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띵 하고 결제가 완료되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 키오스크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방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주문서가 나오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와, 이게 요즘 세상이구나. 아내도 신기해하며 함께 좋아했습니다.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나니 손님들이 편하게 주문하고 갔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주방에서 국수만 삶으면 됐습니다. 주문 받고 계산하느라 바쁠 일이 없으니 훨씬 여유로웠죠. 시장 상인의 모임에서도 제가 키오스크를 쓴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워 하셨습니다. 정 사장님은 나이에 비해 진취적이시네요. 우리도 배워야 하는데 어렵던데 대단하십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니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우편물 배달하던 때보다 더 활기찬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제 무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요. 단지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2장. 편리함의 달콤함과 방심의 싹. 가게는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키오스크 덕분에 주문도 정확하게 들어왔고 젊은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엔 기계 사용법을 물어보는 나이 드신 손님들도 계셨지만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면 금방 익숙해지셨죠. 이거 생각보다 쉽네요. 우리 동네 식당도 이거 있으면 좋겠어. 손님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저를 디지털에 능통한 사람으로 봤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정 사장님, 이 앱은 어떻게 깔아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평생 우편물만 배달하던 제가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이 됐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아내도 여보, 당신 요즘 젊어진 것 같아라며 좋아했고요.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이메일로 메일 하나가 왔어요. 제목은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안내였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 반가웠습니다. 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최대 500만 원까지 무상 지원, 선착순 마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보안 앱 설치 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예방 앱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싶었죠. 메일 발신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supportsba-gov KR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정부 기관처럼 보였어요. 사실 제가 정부 기관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메일 하단에는 QR코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안 앱 설치를 위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키오스크로 QR코드를 매일 보니까 익숙했습니다. 가게 손님들도 매일 QR코드로 결제하잖아요.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찍었어요. 순간 화면에 금융보안 인증서 앱 설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라는 안내문이 보였어요. 저는 정부에서 만든 앱인 줄 알았습니다. 보안 앱이라니 오히려 안전하겠다 싶었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앱이라고 했으니 믿을만 했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권한을 요구하더라고요.
연락처 접근 권한, 문자 메시지 읽기 권한, 전화 권한, 저장소 접근 권한까지. 솔직히 왜 이런 권한들이 필요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안 앱이니까 당연히 필요하겠거니 생각했죠. 은행 앱도 설치할 때 이런 권한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모두 허용 버튼을 눌렀습니다. 앱 설치가 완료됐어요. 화면에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곧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지원금 받을 수 있겠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500만 원이면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키오스크 할부금도 갚고 식자재도 좀 더 좋은 걸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챙겨주니 감사한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 스마트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수 육수를 끓이고 키오스크 전원을 켜고 하루를 시작했죠. 어젯밤 설치한 보안 앱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저 언제쯤 지원금 담당자한테 연락이 올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제 스마트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출? 내가 언제 대출 신청을 했지? 이상했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게 할 때 쓴 돈도 퇴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어봤지만 분명히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은행에서 잘못 보낸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는데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은행에서였어요. 대출 한도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앱이 평소보다 느리게 열리더라고요. 로그인을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자꾸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맞게 쳤는데 몇 번을 다시 입력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설정하려면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 인증번호 문자가 제 폰에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문자가 왔다는 알림은 떴는데 내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휴대폰이 왜 이러지? 답답한 마음에 그냥 포기하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지원금 담당자인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목소리가 정중했어요. 나이든 여자분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요? 네, 고객님. 고객님 명의로 불법 대출 시도가 여러 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본인 확인을 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법 대출이라니요? 아까 받은 문자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본인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보안을 위해 추가 인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문자로 QR코드를 보내드릴게요. 그거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요? 네, 금융감독원 보안 인증 시스템입니다. 빨리 하셔야 해요. 지금도 대출이 진행 중이거든요. 상대방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도 조급해졌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QR코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처럼 별 생각 없이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었습니다. 또 앱 설치 화면이 나타났어요. 금융감독원 보안 인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제 깔았던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겠거니 생각했죠. 설치 다 하셨나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보안카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세요. 보안카드요? 네, 앱 화면에 보시면 카메라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시고 보안카드를 비추면 돼요. 저는 지갑에서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보안카드에는 숫자들이 쭉 적혀 있었어요. 앱에서 카메라가 켜지더니 보안카드를 비추라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카메라에 보안카드를 갖다 댔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습니다. 화면에 전송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다 됐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통장 잔액을 물어보는 거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 대출 금액이 통장 잔액보다 크면 피해가 더 클 수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며칠 전 시장 상인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많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정말 금융감독원 맞으세요? 당연하죠. 의심되시면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행 앱을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0만 원이요? 제가 이체한 적이 없는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급하게 은행 앱을 열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안 돼, 안 돼.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제가 분명히 맞게 입력하고 있는데 말이죠. 30초쯤 지났을까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은행이었어요. 1분도 안 돼서 8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럴 수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히 사기였습니다. 아까 그 금융감독원이라던 사람
어제 받았던 지원금 메일 모두 사기였던 거죠. 주방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손님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억지로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정아, 아빠야. 지금 아빠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네? 아빠, 뭐 이상한 거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제 정부 지원금 메일이 와서 보안 앱을 깔았거든. 그리고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전화 와서 또 앱 깔고 보안 카드도 찍었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거 다 사기예요. 큐싱 사기라고 QR코드로 악성 앱 깔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은행 가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또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7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제 총 1,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여보, 나 은행 좀 다녀올게. 은행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서 헥헥거리면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제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급정지 시켜주세요.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진정이 되나요? 아까부터 계속 이체됐다고 문자가 와요. 직원이 제 신분증을 받아서 조회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지난 40분 동안 여러 건의 이체가 발생했네요. 지금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겠습니다. 얼마나 나갔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거래 은행만 1,200만 원이고요. 다른 은행 계좌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금 지급정지 신청해도 이미 이체된 금액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들이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쳐서 빠르게 현금화 하거든요. 회수가 어렵다니요? 그럼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때 딸이 헐레벌떡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딸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정아, 아빠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일단 정확히 확인부터 해봐요. 다른 계좌도 다 확인해야 돼요. 직원이 타행 조회를 해줬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했어요. 고객님, 총 5개 은행에서 이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이.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총 얼마죠?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 대부분이었어요. 가게 오픈할 때 쓴 돈을 빼고 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빠, 지금 당장 경찰서 가야 해요. 신고해야 돈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원도 회수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모은 돈이 단 1시간도 안 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문득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우쭐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디지털을 아는 게 아니라 그저 겉만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노후 자금이 거의 다 날아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는 은행에서 가까웠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원실이 어디죠? 경찰관이 안내해 줬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니 저 말고도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얼굴들이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큐싱 사기시군요.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큐싱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제대로 들었어요. QR코드와 피싱을 합친 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3,700만 원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쳐서 빠르게 현금화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그 돈은 이제 못 찾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을 쓰는데도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참고로 어떤 경로로 악성 앱을 설치하셨나요? 이메일로 온 QR코드를 찍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고 해서요. 그 이메일 주소 기억나십니까? supportsba-gov KR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기관 이메일을 사칭한 거네요. 진짜 정부 기관은 고 KR로 끝나지 거부. KR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절대 이메일로 QR코드를 보내서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전화가 왔다고 하셨죠? 금융감독원은 고객에게 먼저 전화해서 보안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나하나 들을수록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의심했더라면, 조금만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같이 가요.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딸의 손을 잡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니 손님 몇 명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해결됐어? 제 표정을 본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딸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큐싱 사기를 당했다는 것, 통장에서 돈이 모두 빠져나갔다는 것을요.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갔는데?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3,700만 원이요, 엄마.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어떻게? 제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금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함부로 이것저것 깔았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33년간 우체국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물을 배달했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퇴직금을 받았고 그걸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QR코드 2개 때문에요. 보안 앱이라고 믿고 설치한 것들 때문에 30년 인생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어 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원금 메일을 받았을 때 의심했어야 했을까요? 금융감독원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끊었어야 했을까요? 모든 순간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디지털을 안다고 자랑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겉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받았어요. 신고하신 큐싱 사기 건인데요. 범인 계좌 추적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찾으셨어요? 돈 찾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모든 금액이 현금화됐습니다. 대포 통장 7개를 거쳐서 인출됐고 범인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조직 사기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검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30년 모은 돈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장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정 사장님 계세요? 며칠째 가게 문을 안 여시길래 걱정돼서 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가기 싫었지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방에서 나갔더니 회장님 외에도 옆 가게 사장님 몇 분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정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아,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디지털 잘 안다고 자랑하던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큐싱이라는 거요. 큐싱이요? QR코드 사기 말씀이신가요? 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정 사장님이 당하셨다니. 옆 가게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3,700만 원입니다.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인분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게 회복 가능하신 금액인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말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회수 불가능하답니다. 범인도 못 잡을 거라고. 상인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해요. 맞아요. 저도 작년에 스미싱 문자 받고 클릭할 뻔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말려서 안 당했지만,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어리석었으니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QR코드를 찍었고 보안카드까지 찍어서 보냈으니까요. 가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상인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체국에서도 모범 직원으로 표창을 여러 번 받았어요.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탐낸 적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순진함과 무지함은 다른 건데 저는 제 무지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저 위험한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아버지.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걸 그랬어요. 키오스크 설치만 해드리고.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무식한 거지. 그게 아니라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들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의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좀 모아서 드릴게요.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자식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QR코드가 보였어요. 금융보안 인증서, 지원금 신청이라는 글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33년 인생이 하루 만에 무너지다니.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분들이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랬는데
이제는 그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가게는 계속 문을 닫아두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러지 마세요. 가게 다시 열어야죠. 무슨 얼굴로?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계속 걱정하세요. 아빠가 정직한 분인 거 다들 알아요. 사기 당했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숨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엄마도 많이 걱정하세요. 아빠가 이러시면 엄마는 더 힘들어요. 그제야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도 충격이 컸을 텐데 저만 힘들다고 방에 박혀 있었네요. 알았어. 일어날게. 며칠 만에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어요. 여보, 먹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밥은 차려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키오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계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죠. 하지만 기계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닦아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뒤에 몇 분이 더 따라오셨어요. 정 사장님,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상인분들도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정 사장님,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요. 한 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300만 원 모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으세요? 우리 시장 식구 아닙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공동체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도 꾸준히 오셨고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상한 문자나 이메일이 오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점검했어요. 딸이 알려준 대로 보안 앱도 제대로 된 걸로 설치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뭐든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딸의 당부를 매일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게 화를 불렀으니 이제는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게 키오스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보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이 기계 때문에 디지털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게 결국 방심으로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기계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조심하더라. 당연하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요. 이제는 믿어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용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옆 가게 사장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 사장님, 이 문자 좀 봐주세요. 정부 지원금 나온대요. 문자를 보니 제가 받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QR코드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사기예요. 절대 찍지 마세요. 에이, 정말요? 정부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거 받고 당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 사장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요? 하마터면 찍을 뻔했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 상인 몇 분이 종종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확인해 달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거 당했어요. 절대 함부로 QR코드 찍지 마세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누군가는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3,7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영영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가족의 신뢰, 이웃의 믿음. 제가 평생 쌓아온 정직함은 사기꾼들이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믿어줬고 가족은 다시 제 편이 되어줬어요. 물론 아직도 후회됩니다. 그날 QR코드를 찍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다짐합니다. 의심스러운 건 반드시 확인하자고요.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이제라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깊은 후회와 상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 마음과 가족의 지지는 그 어떤 금액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누구보다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경고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함께 남겨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